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방송을 하다가, 어쩐 일인지 뭡니까, 이 카메라가 멈추더니 페이스북이 다시 종료됐다가 재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아마 오전에 있었던 그 2차 경선 토론회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뭐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위기의 대한민국 코를 구할 수 있는 선장으로는 우리 재명이 형님밖에 없다. 물론 이제 혹시나 또 일부에서는 혹시 지나치게 이제 뭐 좀 문재인을 공격한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 경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의가 있네, 없네,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빠들이 아니면, 오늘 토론에서, 문재인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어쨌든, 4년 전에 한번 학습했지 않습니까? 오딱을 지나치게 공격해가지고, 뭐, 이제, 오딱이 불쌍하다고, 이정이 죽이려는 해가면서, 뭐, 찍었다고 했던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뭐, 오딱을 찍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게, 정의 누나가 없어서도 어차피 찍었을 사람들이고, 단지, 오딱이 진짜 대가리에 든거 없는 무식쟁이, 무식한 년이라는 걸 알면서도 찍어준 부끄러운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정희가 선택된 걸 뿐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 제가 오늘 본, 이제, 경선 토론회,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우리 재명희 형님의 칼질 한 번에 멘탈 붕괴된 문재인, 뭐 영혼까지 탈탈 털린 문재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뭐 물론 저 보니 그래, 우리 재명희 형님이 이제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차 토론회 때도 그랬지만 어차피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이제 경선이 치러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1차 토론에서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1차 토론은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제 약간의 공격이 들어가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 나머지 후보들이 시간 때우기 하면서 뭐 질문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패턴대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아마도 이제 이재명 시장과 캠프 측에서 이제 작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그러면 오늘도 1차처럼 아니 뭐 1차보다 더하게 이제 흘러갈 거다. 당연하죠. 한번 당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인상 깊게 이제 내 뒤에 박힐 수 있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머지 후보들과 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통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자기의 의견만 표현하는 부분이니까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서로 자기 주도 토론의 시간에 상대 후보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뭐
답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 데다가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 재명이 형님이 아주 작심을 하고 완벽하게 오늘 이제 그 시나리오를 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좀 강하게 들어가자마자 문재인은 곧바로 눈을 어디에 돌려야 될지 몰라서 막 눈을 계속 왔다 갔다 얼굴을 돌리기도 하고 말 더듬고 그 다음에 이제 변명하고 화내고 그러니까 오늘 그 모습에서 이제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이 완벽하게 깨진 거죠. 그러니까 빠가 아니라면 제가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구나 다 캐치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여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진짜 잘 아는 진짜 제대로 된 대통령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대한민국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복.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 제가 또 이제 모두 발언 이제 각 후보들마다 모두 발언을 뭐 최성 후보는 빼고요. 모두 발언을 이제 제가 쭉 읽어보고 또 이제 공통 질문에서 이제 그 세대갈 놈들하고의 어떤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세대갈들을 뭐 하고의 어떤 협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발목 잡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뭐 소득 불균등 양극화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물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이걸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타이핑을 했습니다. 일단 보니까 이재명 우리 재명이 형님 빼고는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이라고 하죠. 실행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는 거죠. 그냥 립서비스로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 그 헛된 공약으로만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명이 형님을 보면은 이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사드 그리고 중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전쟁 위기 그다음에 이제 불공평과 불공정 쭉 하고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처리하고 4대 강국과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재벌의 횡포를 억제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문재인 그 다음으로 뭐 문재인 후보가 이제 하는 말은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대통령만이 성공할 수 있대요. 잘 준비된 대통령. 근데 도대체 이때까지 무슨 준비를 했는지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모르겠어요. 또 뭐 2등으로 칠 준비를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말 바꾸기를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이 문구가 나옵니다. 뭐 처음에 이제 나라가 지금 위기다. 그런 가운데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한다. 게다가 인준 절차 인상 청문회 등을 거쳐서 총리 내각 장관들을 임명해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뭐 적어도 한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동거하는 정부를 꾸려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그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인재를 모집하고 또 그러니까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했습니까?
그 꾸리고 하는 게 정당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 말은 이렇게 하면서 토론회는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중적이고 아주 야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코 조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절대 안 되고, 어디 회사도 안 되고요. 어디 동창회, 동창회장, 아니면 동네 이장,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계속 바꾸고,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될까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조직은 곧바로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굳이 앉혀놓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또 어떤 조직에든 몸을 담고 있을 텐데,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조직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어떤 사람일 때 조직이 제대로 잘 나가고, 또 어떤 리더가 조직의 장을 맡았을 때 조직이 깨지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되도 않게 이제 100일 정도의 로드맵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만 감당해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셨다시피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강직함이라든가 소신이나 신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그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하다가 계속 변명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오마이 TV도 보니까 진짜 편파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자기가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회자인 장윤선 앵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나한테도 시간을 달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오딱에 이은 컨텐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안희정 솔직히 굳이 크게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양반이 쓰는 단어나 표현들은 두루뭉술한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실행 방안은 없고 그냥 뭐라고 하죠? 듣기 좋은 소리. 누가 들어도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소리만 이제 하는 거죠. 분열된 국면을 통합하고, 위기를 헤쳐나갈 리더십이 필요하고, 근데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러면서 그냥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충청남도에서 그냥, 그냥 도정을 좀 잘 이끌어왔다. 근데, 저번에 한번 이재명 시장께서도 그랬죠. 광역단체장은 하는 일이 없다고, 그냥 관리하는 게 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껏 이제 하는 게, 소방 관련된 일, 챙기는 게 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어떤 이런 걸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럼 자기는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역시나 대도 않게 통합의 리더십, 민주주의 리더십, 민주주의자 법과 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명님하고 나머지 후보들하고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어떤 자세라든가, 민주주의, 또 국민주권주의, 그러니까 헌법도 얘기를 하는데, 헌법에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 정신에 가장 충실하게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후보는 유일한 우리 재명희 형님이 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공연불이죠. 그러니까 국민 주권주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경제가 위기고 이러기 위해서는 뭐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뭐 법과 질서를 지키자고 이게 좀 과도하게 되면 이게 독재가 되는 겁니다. 독재가. 그러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파업을 하는 사람들을 또 폭력적으로 진압하게 되는 거죠. 폭력적으로. 뭐 최성국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극명하게 이제 그 부분이 드러난 게 이제 공동질문에서 이제 이 세대갈 찌끄러기 놈들하고 지금 찌끄러기 놈들이 지금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랬을 때 이제 그래 우리 저기 재명희 형님은 이제 이 얘기를 하죠. 민주당 혼자서 이제 이겨봐야 별 의미가 없다. 야권 연합정부를 만들어서 해야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한 170 서너 석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 세대갈 그러니까 출신들 다 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세대갈 놈들하고 바른정당 쪽은 일단 연대라든가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못을 박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촛불을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작년 늦가을부터 해가지고 지금 봄이 될 때까지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 촛불이 원하는 거는 제대로 된 청산을 원하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또 썩은데 도려내지도 않고 또 봉합해가지고 또 더 썩게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야권연합정부 만들어야 한다, 촛불 대연정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러니까 딱 여기서 이제 안희정하고 이제 문재인을 이제 딱 그 이름을 금명하진 않았는데 신랄하게 까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산해야 할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겠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저들의 발목 잡기를 피하기 위해서 발목이 아니라 온몸을 내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기득권자들과 전부 손을 잡아서 소위 기득권 대연정을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주변을 보면 모두 기득권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걸 문재인 얘기하는 거죠. 뭐 10년에 무슨 그 아까 뭐 얘기 나왔는데 거기 있는 멤버들이 다 삼성하고 현대나 이런데 그 재벌에서 뭔가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기업에서 한 자리를 했던 사람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기득권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소수의 강자들로부터 해방되어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가장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의회 의석수가 적어서 뭐 법안을 통과 못 시킨다에 대한 이제 비판이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촛불 민심이 발언한 바는 과거에 대한 명확한 청산과 공정한 새 질서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도 국회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문재인이나 안희정 같은 놈들은 국회가 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까지 작년 10월 달부터 촛불을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재명희 형님은 촛불을 든 국민들이 만들어냈다고 인식을 하는 거고,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에서 이제 모든 정책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명희 형님은 항상 국민, 약자에 편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국민 주권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문재인이나 안희정은 그냥 국민은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그냥 후원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제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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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 이 재명희 형님이 이 말을 해도 처음에 지도자는 어때야 할까요? 좋을 때는 앞에서 지도하고 힘들 때는 국민의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다 이제 싸잡아서 이제 깐 거죠. 쉽게 말해서. 뜨끔했을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다수를 대변하는 사람은 오로지 재명희 형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문재인 찌끄러기들이 발목잡기 어떻게든 찰 건가 했는데 또 뭐 자유한국당도 탄핵이 인용되면 받아들이고 뭐 통일한 반성과 함께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놈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놈들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또 뭐 그냥 하는 말은 뭐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이제 거부하고 막 이제 뭐 한다면은 뭐 심판받을 거다.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거다.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내세우긴 내세우는데 그냥 자기가 유리할 때만 국민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렇으면 뭐 대통령이 되면 여야 간의 협력 정치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협력 정치를 어떻게 할 건지 건강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어떤 실행 방안이 전혀 없는 거죠. 아까 우리 재명희 형님은 그러잖아요. 촛불을 세웠다. 촛불 민심이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가야 이제 공정한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석수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해가지고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한테 의지하고 밀고 나가면 된다가 이재명 시장의 철학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민은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는 국민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써먹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개돼지처럼 이제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갈놈들이나 문재인이나 안희정 같은 부류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니까요. 똑같은 것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문재인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야권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문재인한테 있죠. 문재인한테.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의 야권 세력과는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야권 세력과는 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연정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연정을 하고, 하겠답니다. 근데, 되겠습니까? 안철수나 박지원이나 손학규가 문재인하고, 협력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깊이 안 했지만 말씀드리듯이 이제 촛불 전국을 지나오면서 가보니까 진짜 그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 그리고 소위 지지한다는 그 문배충들 그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협치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팟캐스트를. 그것도 권력이라고. 칼춤 추고 있지 않습니까? 막 휘두르고, 그냥 망나니 새끼가 칼춤 추듯이 막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까요. 지금의 팟캐스트가. 그러니까, 어따가고 그 세대가 새끼들이 지를 공격하고 야권의 누군가를 공격할 때 써먹던 방법 그대로를 지금 문재인과 그 패거리하고 그 문빠들이 야권을 향해서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아주 더러운 것들이죠. 더러운 것만 배워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 새끼들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저 새끼들보다. 어차피 저 새끼들이 저런 짓거리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찍어줬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죠.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패나 비리를 눈 감아줬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거고. 그리고 문재인은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는데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재검표해라. 그러니까 문재인 네가 당선되고 말고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내가 행사한 한 표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네가 밝혀내라. 당사자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모든 부정선거의 증거들과 엄청난 증거들과 그 수많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깔아뭉갰죠. 기어 나와서 18대 대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였다고. 물론 지금에 와서 보면 똑같은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쁜 새끼라는 거죠, 나쁜 새끼. 근데 오늘도 보니까 문재인이 품격이 있고, 그냥, 아유, 참말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튼,
그래. 이제 안희정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연정 얘기를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발목 잡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대처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래서 대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저 쓰레기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시장하고의 사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이재명 시장은 어차피 지금 현재의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몇 명까지 하면 한 17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반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이상 제 놈들하고는 손 안 잡아도 되거든요. 그냥 저 새끼들은 그냥 쓸어버려야 될 대상들이고, 근데 이제 그거 변명이랍시고 하는 게, 대도 않는 여기 이런조사는 빼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국민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법 하나를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연장하는 거, 황교안 탄핵하는 거, 또 뭡니까 선거 연령 18세로 하는 거, 공수처, 법정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있는데 다 실패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저 새끼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직권상정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직권상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건데 그 핑계를 지금 저쪽에다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대 때 여대 야소라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해가지고 막 날치기로 통과시킨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래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죠. 만들어줬는데 지금 지금 1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세월호 그래 세월호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배지 단 사람이 이재명 시장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세월호 배지 안 달았어요. 그리고 아까 또 어디 누군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문재인이 그때 세월호 단식 김영호 씨인가? 단식할 때 함께 단식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비판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단식했던 그 시기에 뭡니까 의원 세비 사용 내역서를 보니까 이제 밥을 먹었다는 거죠. 밥을 감자탕도 먹고 뭐도 먹고 많이 먹었대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설마 단식한다고 해놓고 설마 그 정도까지는 저도 생각을 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검을 연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지율 1위고 어쨌든 지금 제일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문재인이가 정말로 진짜 자기가 특검법을 연장시키고 황교안을 탄핵해야 되겠다는 진정한 생각이 있었다면 자기가 국회의장 찾아가서 직권상정해라 하면 국회의장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기자 몇 명 모아놓고 그냥 흘러가는 말로 특검법 연장해야 된다고 말만 하고 그 이외에는 행동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토론회 하자니까 탄핵이 우선이다.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개소리. 그리고 또 그런 개소리를 또 문배충들은 또 교수님 모시듯이 탄핵이 먼저다. 제가 톡방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십 개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글만 올리면 논리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기 딱 비판하면 그냥 빨갱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제 문재인을 비판하면 무조건 송가역이래요. 송가역. 정신 나간 새끼들. 난 송가역도 아닌데. 그리고 계속 이제 비판을 하면 이제 뭐 이제 지지율 얘기를 해요. 지지율 얘기. 이제 문재인이가 뭐 30몇 프로 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새끼야 각 후보들 간의 그 동영상 조회수 또 좋아요 싫어요 댓글 한번 봐봐라. 그래 막말로 조회수도 솔직히 뭐 나머지 후보들 여야를 막론하고 재명이 형님 빼고 나머지 후보들 다 합쳐도 한 3분의 1, 4분의 1 많으면 그 정도예요. 심할 경우에는 10분의 1도 넘어요. 그럼 이제 자기들은 또 하는 말이 이제 참 더러운 새끼들이죠. 형수쌍욕 수신 제가 치고 괜찮아. 그냥 분명한 거는 거기서 말하는 수신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주 일반 서민들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는 수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재명이 형님이 수신을 잘한 거죠. 형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결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수신을 잘한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다 따로 다 출가해서 다 따로 살고 있는데 자기 형제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된다는 그 발상 자체도 웃기는 발상이고, 그러니까 그건 수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수신하고는. 수신이라는 게 마음의 수양을 이제 닦는다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제 추스르고 이제 닦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공직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떤 식으로 닦아야 됩니까? 그럼 형이 와서 나 이거 이거 나한테 이권 개입하게 해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개인애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면 네 형님 알겠습니다 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그게 수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미친 새끼들이죠. 그래 치면 지금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도 할 말 없는 거죠. 아니 40년 동안 언니 동생으로 지내왔는데 그래 언니가 동생 좀 챙겨줬는데 그건 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옷딱 물고 빠는 것들이나 문재인 물고 빠는 것들은 자기들이 이전에 했던 행동이나 말로 가지고 지금의 자기들의 말이나 행동을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 그건 자기들 논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화에 근거한 그릇된 믿음,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그릇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카키 마사오에 대한 신화, 그릇된 믿음에서 오딱이 대통령이 된 거죠. 노무현에 대한 그릇된 신화가 지금의 문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를 깨뜨릴 수 있으려면 투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유일한 사람 이재명. 아무튼 안희정 지사는 막 민주주의, 헌법, 법률, 뭐 이 대연정.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혁신하겠다, 바꿔내겠다고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법을 지키고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법을 지키고 제도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하면은 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헌법을 파괴한 새끼들하고 연정을 하겠다는 놈이 헌법을 지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모순이잖아요. 논리모순. 그 말씀드렸듯이 지가 조금 전에 했던 말로 가지고 지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 논리가 없으니까. 이런 썩빈 껍데기를 뽑으면 나라 진짜 끝장납니다. 끝장. 차라리 그럴 거면 저놈의 새끼들이 한 번 더 하는 게 나아요. 그나마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뭐 어떻게든 잘못돼가지고 재명이 행위 외에 다른 야권 주자가 돼가지고 어버버거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 아무튼 오늘 문재인의 그러니까 이제부터 별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뭔 얼어 죽을 젠틀 제인입니까? 버럭제인으로 해야지. 버럭제인. 준비가 그렇게 되고 뭐 품격이 있다면서 저기 상대 후보가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 순간 멘탈이 흔들리면서 버럭버럭. 그리고 사회자한테 응원을 요청하는 모습. 4년 전에 오딱이라니까요. 4년 전에 박근혜가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정희한테 탈탈 털리면서 그 재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당연히 임무를 받겠죠. 이정희 자리에 지금 이재명이가 있고, 오딱 자리에 지금 문재인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경선인단 신청하시고 180 잠시만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그 밑에 글로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뭐 어쨌든 망감이 교차하는 좀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 쪽에서 부정선거를 회책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자기들이 그런 어떤 부정선거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대선 부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거고, 지금 이제 그 수개표 하자는 거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거죠. 자기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민주당 지금 현재 있는 저 새끼들 다 직패 세력 맞습니다. 직패 세력. 저것들을, 그러니까 저 직패 세력을 쓸어내는 방법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없어요. 딱 그 재명형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재명희 후보가 재명희 형님이 실시하겠다는, 대통령 권한으로 실시하겠다는 28조 원의
기본소득. 이게 모든 개혁의 신호탄이고 완수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과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